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마님도 안녕하세요. 확실히 많이 좀 쑥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한 분 한 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크리에이터로서 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버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3년 정도 해봐서,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PPT 파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네, 사실 처음이어서,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겠지만, 사실 오늘 제가 뭘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의 어떤 궁금점, 그런 것들의 교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선배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동료들, 아니 후배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기본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많이 교감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소통의 좀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한 PPT 파일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사실 원래는 잠깐 제 스토리 얘기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공장이나 이런 데 가려 했어요. 사실 제 얼굴로 연극영화과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 개그맨 원래 좀 꿈꾸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연극을 먼저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운 좋게 저희 졸업하는 시점에 제가 동갑내기 과학이라는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엑스트라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그 다음에 바로 찍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이제 우리 권상우 배우님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원래 캐스팅을 감독님이랑 제작사에서 너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라는 캐릭터로 말죽거리 잔혹사 연기를 했거든요.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는 영화죠. 근데 그때 사실 그 감독님과 제작사에서 원했던 캐릭터는 이게 뚱뚱하지만 좀 귀엽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을 원했는데 저는 너무 울락불락하고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싫어하셨다가 상호 형이 또 감사하게도 표준이 안 하면, 우리 먹어야만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써주셔서 그렇게 해서 사실 캐스팅이 돼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찍게 돼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개그맨을 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영화에 오디션을 봤는데 영화 배우로서 어떻게 발돋움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이 사실 말죽거리 잔혹사는 정말 큰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사실 배우로서 한 5년 동안은 진짜 탄탄대로를 들렸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진짜 작품을 많이 찍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좀 늦은 나이에 갔다가 또 30대 초반에 결혼도 하고, 군대 갔다 오는 2년 동안의 공백기가 저한테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실 예전에,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얘기로는, 제가 캐스팅보드라고 영화를 찍기 전에 이렇게 그 인물에 맞는 배역들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놔요. 예를 들어 주인공은 예전에 권상우, 송승헌, 저 때는 그때 제일 많이 핫한 주연 배우였고, 그 다음에 조연은 제가 1번이었고, 2번은 한 조진웅 형 정도 있었고, 3번은 마동석 형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네, 바뀌었지만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을 참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하다 보니까 제 직업 자체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화려해 보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되게 멋있는 직업 같지만, 저희 직업은 선택되지 않으면 그냥 한량 아니면 백수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네, 돈을 못 벌어요. 결혼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조명 안에서의 제 배우로서의 활동했던 그때의 세상은 너무 화려했지만, 조명 밖에서의 제 삶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장사도 해보고, 남한테 뒤통수도 맞아보고, 별별 인생의 분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장 속에서 한
십몇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드라마, 영화 작품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몰랐죠.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잘 버텼어요. 버티다가 제가 39살 되던 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백종송 이사, 그러니까 제가 연극영화과 제 다닐 때 후배이자 제 교수 활동할 때 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유일하게 A 부조도 학생입니다. 네,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좀 센스가 있어서 A 부조줬습니다. 저한테 잘했고요. 지금도 있지만 항상 헌신하고 배려하는 동생이어서 그러면서 이 친구랑 같이 소주를 마셨어요. 39살 때 됐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 앞자리 숫자가 변하는 시기 29살 그러니까 19살부터 19살, 29살, 39살 아직 49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시기 때 뭔가 한번 또 이 앞자리 숫자 바뀔 때 좀 불안해요. 뭔가 또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까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가 그때 대세니까 지금부터 제가 저는 이제 45살인데 대세니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0대 때 우연치 않게 이런 방송 쪽에 들어와서 배우로서 활동했는데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걸 제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그동안 나를 이끌어줬던 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뭘 찍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먹방을 해야 될지 이상 다른 걸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갖고 와서 해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또 밑에 있는 또 이대인 감독이라고 또 그 친구도 저 학교 후배고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연극영화 나온 후배들 중에서 애들이 인성은 좋은데 빛을 좀 못 본 친구들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 제가 모았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한 8명에서 시작했어요. 걔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제가 한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2년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일단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뭐였어요? 제가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었잖아요. 아주 교만했죠.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와, 10개월 동안 1000명을 만났는데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사람이 안 올라와요. 구독자 수가 있어야지만 조회수가 있죠. 근데 오래 자존심이 있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제 스스로 일어나려고 계속 했어요. 진짜 빠꾸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각자 해보자. 뭐가 정답인지 모르죠. 계속 경험을 하고 느껴보자.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주변에서 배우 활동 같이 했던 친구들 혹은 관계자분들이 엄청 쓸데없는 얘기들이 제 귀에 들어와요. 네. 그걸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가 저게 배우 활동했던 내가 저게 뭐하는 짓이야. 멋없는 행동과 멋없는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딱 11개월 접어든 차에 갑자기 알고리즘 이런 게 자꾸 갑자기 3만이 돼요. 3만. 이게 뭐지? 근데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면 10,000명씩 일어나야지. 3,000명, 5,000명, 어느 날 10,000명이에요. 이제 잘 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11만 명 됐을 때 또 멈춰요. 또 빠져요. 한 10만으로. 또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만까지 문제없이 갔죠. 근데 이제 18만에서 또 멈췄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저는 그냥 바꾸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했고 수입도 그 안에서 돌았고. 근데 그때 참 그 정성이 깃들어지면 하늘이 더 오던 것도 이제 제가 영화 배우 할 때 너무나 각별했던 조이성 배우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남자 구독자가 제가 지금도 97%인데 그때는 99%였어요. 진짜 99%였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 구독자가 72%가 되고 여자 구독자가 28%가 된 거예요. 그때 24만 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전에 참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사실 그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근데 그냥 그 친구가 참 형 열심히 산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진심이 통했다고 꾸준히 지금 했어요. 지금 5년차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43만 정도 되는 유튜브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느꼈던 거, 이 PPT 파일을 어쨌든 준비를 했거든요. 얘가 한 3일 밤새 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그럼 다른 분들,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혹시? 하려는 마음만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고민하는 시기보다 다른 분들, 그쵸? 또 다른 분들 혹시 컨디션 어떤 분들 계실까요? 없나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 가디건 있습니다. 169명입니다. 169. 조회수는 조금 있는데 구독자 수가 좀 적어요. 얼마나 있어요? 조회수 일단은 무명치고 제일 많은 게 1.2만. 아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시작한 지는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169명. 오케이. 그리고 또 하시는 분데 선생님 어떤 분 하세요? 지금 구독자 수가 24,000. 많으시네요. 뭐 하세요? 자동차 정비 쪽.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 것들. 하면서 또 비즈니스로 정비도 이렇게 같이 사업 비즈니스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잘하시네요. 유명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그리고 또 아까 또 하신다는 분 유튜브. 네네. 뭐 하세요, 선생님? 네? 하수구 듣고 계시구나. 그런 분도 제 구독자 중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는 얼마나 돼요? 3,500 많으시네요. 그걸로서 지금 본인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네? 오로지 사업적으로 말이야.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사실. 그거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는 게 굳이 재밌다고 즐겁다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머리를 잘 써야 되겠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그걸로 할 것이냐, 약간 우회하면서 잘 할 것이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참 잘 써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면 수리만 하면 되고 하수구를 뚫으시면 뚫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연결라인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또 어그로성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대요. 저는 처음에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좀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는 유튜브 시장을 모르잖아요. 근데 왔는데 평범하게 생겼는데 걔가 뭐 100만 유튜브고 얘가 200만 유튜브고 그런데요. 근데 애들이 분명 좋은 애들도 있는데 구독자 수로 본인들의 계급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랑 좀 멀어져야 되겠다. 얘네들은 결국은 이러다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 초반에 만났던 애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하네요. 지금 논란, 문제, 뭐 정신적인 문제. 근데 이 유튜브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먹고 사는 데에 어떤 경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재밌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은 캐시카우, 결국은 돈이 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강의하면서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리면서 좀 이 1시간 반이든 뭐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나서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얘기만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볼까요? 답장 볼게요. 네, 좀만이니까 뭐 이거 제 채널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지금 뭐 라멘 한 박스 끼리조라는 저 콘텐츠를 좀 많이 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시골 학교라고 해갖고 제가 사회적으로 뭐 사실 연예계 생활하면서도 외부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알았던, 느꼈던 경험들을 가지고 좀 많이 강의하는 거고 뭐 아프리끼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스타프리끼는 사실 망한 콘텐츠고 제 아프리끼 하는 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프리끼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배우 활동도 하고 그런 거 오면서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지만 이 악플로서 사실 생을 좀 달리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댓글들 참 뭐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나쁘게 남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일치만 가봤자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 좋은 콘텐츠 만들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봤더니 기사에도 선풀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다고 소품이 달려지나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악플도 웃기게 달면 좀 하고자 하는 이 플레이어 자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악플기 컨텐츠를 제가 한번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몇만 나왔지? 160만이가 나왔을 거예요. 잘 나왔어요. 뭐 제가 인성이 아니라 첫 출연해 주려고 하여튼 뭐 이런 유튜브입니다. 제가 눈빛 안 좋죠? 네. 좋아요. 눈빛 절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견해력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유튜브 시장은 사실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현대 사회는 이게 이 SNS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닥 안에서도 저도 이 안에 속해 있지만 이 안은 전쟁터예요 사실상. 누굴 까던가 누굴 밟고 올라가던가 막 그런 전쟁터 같은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한 무기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될 테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죠. 뭐 틱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SNS가 이 안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들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 하여튼 뭐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크리에이터로 살아남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것을 뜻하려고 만든 겁니다. 네. 다음 장 볼게요. 네. 쭉쭉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저는 방송국이나 혹은 영화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알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스타가 되거나 뭐가 되려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방송국 가서 빌던가 작가한테 뭐 하던가 뭐 PD한테 잘 보이던가 아니면 뭐 감독님한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원래 예전에는 사실 방송국 이게 거의 부가 유튜브랑 만약에 방송국이라고 했을 때 방송국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끌고 가니까 방송국으로. 근데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친했던 배우들, 그러니까 솔직히 어중간하게 인기 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영화 드라마가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영화 제작이랑 드라마 제작 총 합쳐서 380개 작품이 찍혔는데 작년에 160개, 올해는 40개 찍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예인들 힘만 들어가 있고 만약에 어정쩡한 인기 있는 애들이 좀 굶어 죽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요즘 그리고 방송국도 요즘은 광고를 받아야지만 사실상 방송국 운영이 되는데 요즘은 광고는 다 유튜브로 다 힘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방송국보다 유튜브가 더 힘이 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뭐 요즘 이거예요 사실상. 다음 장 볼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게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동안 5년 동안.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해봤어요.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난 시작도 뭘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다 해봤어요. 뭐 욕을 하든 뭐 지랄하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하면서 막 했어요. 그냥 막 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저는 왜냐면 제 스스로가 상품화돼야지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좀 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어쨌거나 뚱뚱이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먹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식업 쪽을 좀 많이 건드렸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광고 수주를 받아갖고 유튜브를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권형도 막 같이 찍고 근데 저 형 착한데 좀 마음이 아파요. 이 형이 재밌는 형이고 그래서 저는 요식업 쪽을 많이 건드려요. 사실 광고 수주를 받는 거는 거의 요식업 쪽하고 일을 많이 보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게 다 연결고리거든요. 네, 요식업 쪽에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유튜브를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저는 사실 요식업 쪽에서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1등인 분이세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하고 있는 브랜드가 많으시고 그걸 알리셔야 되고 그 조회수가 곧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돼서 결국 수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도 바쁜 분이시지만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게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튜브는 잘 활용하면은 비즈니스로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결국은 꾸준함을 이어나가야 되고 고정 구독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운영이 나가고 저도 사실 저를 고정적으로 좀 좋아해 주시는 분이 한 150명에서 한 200분 정도 있어요. 근데 뭐 많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제일 소중해요. 왜냐면 저를 지금 5년 넘게 지켜주고 있어요. 저도 그들에게 의리로서 가고 있고 그들도 저에게 의리로서 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라이브 애들을 사람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과의 한 명 한 명의 소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단골 손님이라는 건 좀 그건데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개념입니다. 네. 고집스러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역시나 꾸준함과 연결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네. 자, 그냥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장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시장은 지금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사실 SNS에 있어서.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유튜브 하는 거, 제 친구들이 유튜브 하는 거 안 힘들어? 물어봐요. 난 이거 조회수 좀 안 나오고 구독자 좀 안 올라가는데 근데 안 힘들어. 왜? 나 그래도 그냥 계속 해야잖아. 그래? 근데 내가 그만두면 힘들어지겠지.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유튜브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가 망하지 않잖아. 유튜브가 어디서 만들었어? 구글에서 만들었잖아. 나는 구글 직원이야. 구글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 얘기 하거든요. 구글이 망할 일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잖아요. 유튜브 시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유튜브는. 진짜. 너무나 잘 만든 플랫폼입니다. 다음 볼게요. 브랜드는 꼭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정체성 결국은 이 현대 사회에서의 자본주의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되게 유명 브랜드잖아요. 본주, BBQ 뭐.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 뭐냐면 MBC, SBS, KBS, TVN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 장인 정신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이 1인 미디어 이 장인 정신만 있어도 이 판에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냐, 어떤 멘탈로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인 정신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장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방송사하고도 견주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유튜브 시장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평하세요? 네. 좀 웃겨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 이런 게 안 해요 원래. 안 하는데 그래서 PPT만 준비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좀 웃겨드릴게요. 저희가 죄송해요. 아까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 안에서의 작은 도전들이죠 사실.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계속 도전해보고 실패해봐야지만 과정도 알고 결과를 알아요. 저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잘 안 될 때 아싸 나이스했어요. 아싸 나이스. 오케이. 난 여길 몰라. 이걸 어떻게 하고. 처음에 제가 시작했는데 만약에 가시게? 만약에 제가 시작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100만이 됐어요. 방법도 모르는데 100만이 돼서 뭐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동생들 끌고 갈 때도 애들도 힘들었죠. 근데 저는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세 다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이게 없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보다 더 이상한 걸로 결국 셀럽도 인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너무 싫어하지만 그런 게 많을 텐데 우리가 단단해지면 이게 결국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난이 결국 우리는 나중에 더 단단해지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조회수가 안 나오든 구독자가 안 나오든 아무 신경 없어요. 그리고 컨텐츠는 내가 계속 이걸 하고자 한다면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자 한다면 웃긴 게 제가 여기 안에서 성공한 컨텐츠들이 몇 가지 있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운전하다가 그 컨텐츠가 딱 생각나요. 그럼 바로 가서 카메라 들고 바로 찍어버려요. 근데 그게 잘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이것에 미쳐있고 생각에 빠져있으면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계속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입체적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야지만 제가 방송사나 어디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한다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 인물에 대한 매력적인 구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해요. 말도 안 되게. 그 돈을 수익을 보면 거기 다른 데 하기 위해서 다 투자해요. 다 던져버려요. 다시 영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대신 외부적인 비즈니스 사건으로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전은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는 팩트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투자 비용인데 이게 진짜 가볍게 내가 잘할 수 있고 큰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해야지만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100억 있으니까 한 30억 바를게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고 다 그만뒀어요.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네. 얘 중에 소수가 살아남았겠죠. 돈이 있어서 자본력을 투자해서 발라버렸을 텐데 절대적으로 그 콘텐츠의 힘들은 나중 되면 다 바닥에 들어가요. 예전에 저 처음 시작할 때 MCN 회사는 정말 많았거든요. MCN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적자 보는 회사들이 MCN 회사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유혹이 진짜 많았어요. 계약금도 엄청 많이 얘기했었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쪽 방법 핸들링이 되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 당신도 어쨌거나 매니저먼트랑 똑같아요. 엔터테인먼트랑 이 유튜브 시장도. 그래서 이쪽은 제가 더 이해도가 높으니 당신하고는 일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살아가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사실상 시작할 때는 너무나 큰 투자 비용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적게 투자해서 오래 보셔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 개인적인 제 버거요 유튜브에 전략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애들 8명을 데리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죽어났죠. 막 외부 행사 다니고 하면서 돈 벌어온 걸로 애들 뭐 급여를 챙겨주고 하려고 죽을 뻔했지 2년 동안.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똥개 전략을 봤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시장에서 할아버지가 파는 강아지를 10,000원에 사와요. 그럼 아빠가 이거 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저쪽 마을로 훅 던져버려요. 근데도 계속 보면 이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런 사람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사람이었고 영화에서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유튜브 시작해 와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관심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년 반을 일주일에 7개씩 영상을 올렸어요. 매일 하나씩. 매일 콘텐츠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5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쉬는 시간이 거의 한 달도 안 돼요. 5년째. 거의 안 쉬었어요. 3년 반 정도 됐을 때 번아웃 시작하고 오긴 했지만 제주도 한번 2박 3일 갔다 오고 한 밥을 하루에 5끼씩 먹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정신적인 뭐 병, 공황장애, 뭐 우울증 없어요. 가서 밥 먹고 공기 쐬고 오니까 다 나더라고요. 번아웃 뭐 그런 건 저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의 정신적인 병 때문에 저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맨날 일만 하니까 카메라 안에서 하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기만의 꾸준한 콘텐츠적인 전략이 좀 필요해요. 노출이 많이 돼야지만 유튜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엽 선배의 요즘 짠한 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짠한 형은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PD님이 예전에 전설 같은 PD님이 동엽 형한테 그걸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태프들과 최고의 자본력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엽 형은 사실상 술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짠한 형을 시작하는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떤 환경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초기 자본금을 많이 갖고 하신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냥 카메라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컨텐츠는 비용을 지출해야지만 또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을 처음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음 볼게요. 그 자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요즘은 사실 그 영화를 한 편 찍을 때는 뭐 무빙이라는 영화도 사실 500억 정도가 들어갔던 영화고 한데 이게 자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다음 볼게요. 핸드폰 카메라는 사실상 유튜브 촬영용으로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는 장비가 좋은 것들이 워낙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수입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왔는데 뭘 처음 했냐? 저는 그 영화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연극 영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제일 좋은 걸로 다 샀어요. 야, 돈 아끼지 마.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걸로 해요. 중요한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지금 썩히고 있어요. 당근에 올릴까 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핸드폰 가려면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휴먼 스토리라는 유튜브 아십니까 혹시? 네. 아시죠? 그 김도훈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SBS 개그맨이에요. 근데 도훈이가 처음에 저랑 구독자 비슷했죠. 지금은 뭐 100만 유튜버지만. 근데 도훈이가 처음에 왔을 때도 좋은 장비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던 게 간단하게 찍어라 너는. 그러니까 핸드폰만이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도훈이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이걸 운영하면서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알려줬는데 도훈이는 지금 그 휴먼 스토리 거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케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대표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올리는 인터뷰죠. 여러분들 참 그게 필요해요. 핸드폰은 아이들 하나 사시고 그걸 좋아요. 근데 좀 최신식 가지기 좋아요. 확실히 가지기 좀 다르더라고요. 유튜브 가입 공짜고요. 셀카봉은 5,000원 되는데 그거는 2,000원에 사는 도 있고 편집으로 구독하는 거는 38,000원에서 약 한 4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의 세팅 구도고요. 사실 촬영하면서의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보셔보셔야 알겠지만 돈이 아예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일부러 부시고도 꽂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갈아 껴들면 돈이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세팅만 말씀드리면 다음 볼게요. 이거 같아요. 두려움, 남들의 시선. 무엇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시작적으로 못 잡으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남들의 시선이 좀 불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사는 게 저는 좀 편하게 살 거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합니다. 네. 남들에게 큰 피해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그냥 빠꼼없이 달려가는 스타일이라 그냥 좀 그런 두려움과 남들의 시선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지금도 사실상 화면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좀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약간 병신같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게 제 모습은 아니니까 제 진짜는 아니니까 이 안에서 그냥 저의 다른 모습과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나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의 피해만 준다면 자, 다음 볼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네. 좋아서 해야죠. 제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는 솔직히 100만 유튜버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닥을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43만 정도 되니까 50만이 넘었으면 좋겠죠. 100만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바닥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조금 억지성을 가지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사람한테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서 1대1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TV는 멀리 있으니까 조금 뭐 하다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이러고 보잖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 거야 있어 거짓말일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하게 솔직하게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씩은 뭐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걸리지 않으면 돼요. 네. 티 안 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리지 않으면 티 안 나면. 근데 저는 그냥 아예 아싸하게 다 드러내요. 네. 거짓말이나 뻥이나 이걸 드러내고 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뭐 불편한 거 없이 찍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카테고리를 설정이 되죠. 결국은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류 작업이 필요해요. 유튜브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좀 돼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정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한테 주 구독자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 30대, 40대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광고로도 수주가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정도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돈은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쓰는 세대는 사실 30, 40대가 제일 많이 씁니다. 20대는 사실 아직 돈을 모를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40대를 타겟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안에 수입이 들어와야지만 유튜브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설정한 타겟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30, 40대를 타겟 정했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차별화해서 그것을 블렌딩하는 게 내 채널의 색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웃긴지도 모르고 그냥 웃겨보고 싶어서 막 했던 건데 했어요. 870회. 와, 4년 전인데 저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고 봅니다. 네. 이때 순수함을 잊을 수 없어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벗었지, 내가 이걸? 룩북 유행하는데 남들이 유행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정말 지우고 싶은데 동생들이 지우지 말라 해갖고 저는 이걸 찍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더럽죠. 그래서 4.5만 원을 나왔는데 저거 진짜 잘 나왔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거 좀 내놓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런 것들도 저를 좀 텐션을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하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 개만 파고들면은 사실 저도 솔직히 하다가 뭐 하나 터졌어요. 뭐 시골 가서 이렇게 터져갖고 한 개만 파고들었으면 아마 구독자 수가 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꿈남 그 친구죠. 꿈남에서 처음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유튜브 처음 할 때 꿈남이 왔는데 꿈남이 막 등치도 이만해요. 근데 엄청 됐어. 그리고 막 구독자 수가 막 10만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했으면은 저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챙기고 싶어 하는 게 좀 될만하면 편해요. 좀 될만하면 편해요. 재미가 없어져요. 이거는 나도 재미없어지고 구독자도 재미없어.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하나만 가면은 편하게 돈도 벌고 편하게 콘텐츠 볼 수 있을 텐데 자꾸 편해요. 그래서 하나만 팔거든요. 사실상 구독자 수, 조회수 수는 오를 수 있다. 근데 지속성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겨워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만약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외국인 구독자들이 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방법. 외국인 구독자들이 많아지면 단점은 있어요. 구독자와 조회수는 늘어나나 한국에서 광고 수주가 떨어져요. 걔네들은 돈 써봤자 아무 필요 없거든요. 예전에 외국인 구독자들 많은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걔네들 막 500만 유튜버인데 막 1억,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광고이 대박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한테 돈을 안 써요. 걔네는 오로지 외국인 구독자들 조회수만 땡겨내기 때문에 한국인에서의 광고 수준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 개 그냥 다 찔러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가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고 그냥 제가 재밌고 즐거운 거 그냥 그걸 먼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한 구독자 수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뭐 이런 거 같아요. 신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찾지만 러닝화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추려야 되겠지만 신발 맞는 내 발에 맞는 러닝화 그런데 뉴발을 찾겠죠. 근데 결국 아까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이거 역시도 하나를 갖는 다양성을 갖는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저는 처음에 뭐 이것도 있어요. 먹방도 뭐 시골방송에 먹방도 많이 하고 영화 리뷰를 했는데 제가 영화 배우인데도 영화는 그냥 보는 걸 즐겨하지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말고 패션에 대한 했었는데 이제 뚱뚱이다 보니까 옷이 많은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는 제가 중고차 리뷰 같은 거 좋아하고 해서 가끔씩 했는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양기 있게 그냥 리뷰했던 거, 스포츠도 그렇고. 저는 뭐 대량으로 라면 한 박스 기리조라도 그 컨텐츠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저희 식구들끼리 끓여 먹다가 지금은 이제 게스트 형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 데이형이 꼰대이 하고 있는 반복자 스타일을 좀 바꿨는데 저는 거기서는 뭐 새로운 뭐 어떤 캐릭터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배구 활동하면서 친했던 형들, 후배들, 동생들 뭐 최근에 종경 형도 나왔고 또 뭐 꼰대 형님도 나오고 꼰대 말고 김대희 선배를 모시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전 편안한 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선배님들 모시고 후배들 동료들 모셔갖고 티니저 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 잘하는 걸로만 이제 쭉 갖고 있는 거죠. 뭐 B급 영화 리뷰하는 채널 B급이고 기방시 기방이가 하는 거 패션 남자들 패션 중고차 판매처럼 뭐 차돌 격투기 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좀 참여하는 기획을 가지고 좀 본인의 채널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좀 여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니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결국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이 유익하고 하나 그리고 관심도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유튜브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성격이 관종이 1도 없어요. 저는. 근데 외형적인 건 관종 같죠. 왜냐면은 저는 성격이 머리카락도 엄청 많아요. 숱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좀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왜 밀었냐면 코로나 때 영화가 캐스팅했어요. 영화를 찍는데 3일 있다가 코로나 때 못 찍어요. 그리고 또 투자해서 또 찍었어요. 근데 또 밀어야 돼요. 딱 그런 게 반복되다가 영화가 엎어졌는데 그때 이걸 원래 밀고 그냥 유튜브에서 찍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부터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 안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제 인물 자체가. 근데 저는 성향이 안 그래요. 저는 약간 여자 같아요. 네. 혼자서 그냥 영화 보고 꽃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진짜로. 진짜로 그거 좋아해요. 제가 되게 놀래요. 여자들이랑 만나서 커피 좀 수다 떨고 저 막 볼 때 막 저녁에 맨날 어디 지하 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 걷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사실 관종이 아닌데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직업을 지금 유튜브를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인물화된 걸 만들어야지만 외부적인 비즈니스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이렇게 밀고 다니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제가 머리를 딱 들어가니까 야, 왜 저 동갑이에요. 너 진짜 이기적인 새끼다. 그리고 와이프랑 사랑이 많이 좀 멀어졌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매니아층을 갖춘 브랜드 채널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내가 결국 관심 받는 채널을 만들면 결국 팬층이 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들을 좀 채널 갖고 있는 채널이 돼야지만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미지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타벅스를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막 풀어낸 얘기인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풀어낸 얘기인데 스타벅스를 왜 먹어요? 짜색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 맛있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이미지 형성이 중요해요. 어떤 이미지로서 내가 채널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생긴 것도 이렇고 제가 사회적인 경험도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되게 많이 교류해보고 세상에서 풍파도 많이 느껴보니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저는 막 양기 부리고 막 양아치 하는 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근데 실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도 솔직히 기분도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기분은 제가 힘들어봤을 때 꼭 제 스스로한테 약속했어요. 효준아, 너 힘들었을 때 더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갖고 저는 10년 전부터 기부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유튜브를 그냥 열심히 했지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형성을 만들면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꼭 나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저의 어떤 공간 안에서 연기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니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볼게요.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시작을 해서 뭔가 열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 동생
동생 맞죠? 애들 동생도 결국 이 시작점에서 있는데 이 뿌리를 만들려면 결국 바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잘 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바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탄탄해야지만 이게 나무가 열려도 열매가 안 열려도 그 다음 또 수확할 때가 오잖아요. 그 기다릴 줄도 알고 버틸 줄도 알아요. 저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요즘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저는 무엇을 하는 게 정확히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차 많이 끌고 다니고 그래도 걔는 정체성 불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인사도 못 받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밥 먹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이거 가지고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코인, 주식, 너무 병신 같아서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걸 얻어나고서 결국 누군가는 돈 벌고 누군가는 피해자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유튜버 새끼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얼마나 많이 저한테 연락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새끼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 판이라는 게 사실상 제가 왜 기부 활동 행사하는 걸 왜 더 많이 불러내서 하냐면 요즘은 솔직히 이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유튜브판이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되게 늘어지고 있어요. 아마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뭐 깡패들, 뭐 사운드, 욕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만의 지금 삶을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자식들 후손들이 있는 어른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꼭 그렇게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유튜브 판이 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더 기부에 더 집중을 했어요. 오케이. 이거 괜찮아. 이거 아니어도 우리 먹고 살 거만. 그래갖고 계속 다시 기부 활동을 계속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뭐 문제 있나요? 네. 그래요? 잠깐 좀 볼게요. 네. 재미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있는 얘기만 할게요. 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네. 뭐가 있는지만 볼게요. 뭐 준비한 게 있는데 파일이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총정이 좀 넘겨줘. 거의 다 했네? 거의 좀 이제 소통해야 돼.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듣고 싶은 것도 많아. 그냥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시작할 거면 빡없이 열심히 하시고 할 거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솔 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대해서의 이유는 그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와 결이 맞고 좋은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는 본인한테 있어요. 꾸준히 했느냐 안 했느냐 1점 몇만 나온 게 저는 아쉬워요. 169명인데 제가 왜 구독자 수 갖고 얘기하는 게 상처가 될까 봐 근데 얘기는 할게요. 컨텐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컨텐츠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식구로 되고 있는 뽀대형이라고 있는데 뽀대형이 제가 제 친구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뽀대형이 결국은 뽀대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좀 방송 이런 1인 미디어 이런 걸 하고 싶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본인도 채널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한테 항상 얘기해요. 단점을. 결국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독자 수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수익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속성은 없다. 멀리 바라봤을 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컨텐츠 시장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다른 아이템들을 갖고 와서 시작을 해야지만 너의 채널이 성장을 하지 너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발판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유로도 남들이 안 했던 거 하는 게 좋아요. 남들이 했던 걸 따라해봤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 거가 아니에요. 결이 안 맞아요. 저는
110, 115로 입은 사람인데 그냥 95 입은 사람이 50핏이 이쁘다 그거 입은 거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오케이 내거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열심히 사이트 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제가 저 혼자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질문들 어색할 수도 있고 뭐 쑥스러울 수도 있고 쪽팔릴 수도 있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뭐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괜찮아. 네. 물어봐. 43만 명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43만 명의 수입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수입이 없을 때는 없어요. 없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수입은. 조회수 수입 그리고 라이브 수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을 때는 억대 수입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억대 수입이란 건 조회수 수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더워요. 막 되게 유명했어요. 유명해지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뭐 있잖아요. 스튜디오 들어가면 수입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때는 억대 수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너무 흐름이 빨라요. 바다음 달부터 수입이 그거의 10분의 1 토막이라던가 갑자기 없어요. 근데 그때 알았죠. 완전 이게 똑같구나. 인기는 반짝이구나. 여기 이 시장. 오케이. 이 시장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냥 난 이 판에서 그냥 놀 거야. 그래서 수입이 많은 달은 억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달은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수입을 계속 만들어요. 창출시킵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이 생각을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이 생기지만 저는 이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비즈니스는 제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던 동생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또 제가 잠깐만. 맛집 유튜브라고 하는데 네. 그 채널에 혹시 요즘 잘하는 챌린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알고리즘 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못했어요. 맛집 내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맛집 그 채널에다가 좀 잘하는 채널을 올려도 돼요 안 돼요? 올려도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맛집 차이를 맛집 블로그를 하시는 맛집을 하시는데 채널 하시는데 요즘 하는 유행하는 챌린지를 거기에다가 맛집 블로그 맛집 그 채널에다가 형님 말씀 너무 잘못됐는데 까분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이 맛집 챌린지를 아니 맛집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맛집 먹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른 채널 유튜브로 요즘 잘 나가는 챌린지 좀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도 되는데 그게 맛집에 대해서의 관심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게 되는데 카테고리가 좀 나눠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카테고리 결국은 이 채널창 보면 여기 왼쪽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좀 분류를 해놓고 나눠주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분산되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네. 구독자 수가 의외로 현저하게 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제가 15박사님과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만 하면 구독수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스톱 딴거 할래. 내가 재미없었어. 그때부터 갑자기 분산돼요. 제가 콘텐츠 다른 거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치 챌린지 지금 채널이 지금 잘 되고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몇만? 요번에 해가지고 없어서. 없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미니아 에어컨을 하신다고 미니아 에어컨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돌려야죠. 어떤 인물 하나 특정을 두고 이 사람의 뭐 어떤 삶에서의 어떤 독특함이나 뭔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미니아 에어컨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연결고리 만들면 유튜브 채널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와 이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 효과가 있는데 위니아 에어컨이라고 하면 사람들 유튜브 채널 안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하거나 혹시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의 대표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만나서 하는 일들의 단순한 첫 번째 유튜브 시작은 자기네 회사의 네임명을 써서 유튜브 시작해요. 근데 하다 도면서 그건 놔두시고 100%. 네. 팬으로서 지금 영광이
강의 콘텐츠를 좀 더 자주 올려주시는 게. 아, 강의하는 거요? 네. 저도 강의 강의. 재밌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컨셉 보면 재밌는 거. 제가 살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대 때 돈을 벌면서 어린 나이에 막뭐좀 부도 축적해보고 그리고 힘들어도 보고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도 보고 지금 또 다시 또 제 주변에 붙는 사람들도 분별도 할 수 있는 이제 시각적인 능력과 이제 생각적인 능력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지금 사실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지만 진짜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붙고 어마어마하게 좀 좋은 사람도 많이 붙는데 이상한 거 많이 붙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제가 친해지기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 어떤 개념, 가치관들이 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뭐 별별 사기꾼 새끼들도 많이 왔고 양아치 진짜 멋진 사업가 회장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회장님도 만나보고 근데 뭐 꽃뱀도 만나보고 제비 새끼들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스라이팅 하는 새끼들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등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만든 강의가 제가 시골학교인데 그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엄청 좋아요. 20대, 30대, 40대부터 왜냐면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도 저는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살이라는 걸 주제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전 그거 강의하다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강의할 때 좀 많이 울었었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제 경험 안에서 이야기는 나온 겁니다. 어서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할게요. 네. 많이 할게요. 근데 지금 주제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알고리즘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지? 그 19세 미만 그치 이상 관람가로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서 뭔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할 거 할게요. 하는데 뭐래야 될지 모르겠고 명절에 보여주세요. 명작? 네. 아 명작은 많이 했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또 네. 작년에 란한바스 시리즈 우주편에 참여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연습한 거든. 네. 아 그렇구나. 뭐야? 첫사도 좋던데? 네, 머리 잘랐어요. 아, 머리 잘랐구나. 폴리시 죽는 줄 알았는데. 얘가 머리 여기가 죽였어요. 그렇구나. 나 무서운데. 맞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그래, 하고 있어?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치? 좀 기다리고 있어. 그치? 수업하다 끝나고 훨씬 낫다.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 네. 지금 몇 명? 지금 몇 명이나 됐어? 그냥 일상생활로 해하고 200명 좀 넘었어요. 그래? 얼마나 됐지? 그래서 좀 오래됐죠. 얼마나 했어?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그 여수에 특별한 뭔가를 뭘로 먹고 살아? 우리 동생은? 따로 직업이 있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일기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일기식으로? 그냥 그거는 본인에 대한 그냥 일기야 아니면 그걸 뭔가를 만들고 싶어? 만드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냥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하는 거지? 네. 그거는 뭐 본인의 수익 창출이나 비즈니스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러면 해도 돼. 그럼 그렇게 전혀 상관없죠. 그 200명이라고 1년에 20명씩 늘린다는 거냐? 그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결고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10년에 200명이면 되게 적은 인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있지.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이거 좀 하지 않나요? 철권 행사 가을 가고 배우도 만나고요. 철권 모든님 만나고요. 그러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게임 잘하시는 분 있어요. 일단 사진 찍을 때 얘기하죠. 일단 알겠어.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하겠어. 따분 왜 기다려? 저 형님 일단.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나고 하셨는데 네. 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네. 어떻게 구상하시고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신지. 저는요. 사업 모델 어떤 거죠? 저는 그냥 비즈니스 전 요식업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외부 좀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1인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강의나 혹은 뭐 드라마 영화, 뭐 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도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혹시? 제가 네. 상상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것 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 모델 제안도 지금 있는데 그거야 뭐 이제 근데 사실상 요시노베 꽃은 제가 보니까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프랜차이즈예요. 저는 사실상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초반에. 왜냐면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업체들이 본사들이 점주들만 뵙고 있으면 뭐합니까? 노출을 시키고 뭔가 퍼포먼스가 보여줘야지만 점주들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프랜차이즈 유명한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서 성공하시게 되면 정말 제가 주변에 진짜 10개도 안 되는 업체들 해갖고 지금 막 250개, 300개 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도움 줘갖고 잘 되는 친구들은 오래 봐요. 근데 무너지면 안 돼요. 네, 확실히 잘 돼야지 어려워요. 저도 확률적으로는 저도 해갖고 높은 확률을 좀 갖고 있어서 광고 수가 계속 보는데 결국 그래서 하게 되면 잘 되셔야 돼요. 진짜 잘 되면은 삶이 바뀌더라고요. 윤택하더라고요. 네, 또 오케이. 저는 그 컨텐츠가 유명 스타를 찾아가서 직접 사인 받고 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제 걸 보고 하는 말이 이는 연예인 할 거면 연예인을 하든가 아니면 축구 선수만 보고 축구 선수 보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근데 기준이 그냥 유명인 전부 다 보는 거거든요. 그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 친구 말대로 그냥 축구 선수만 할 거면 축구 선수만, 연예인만 할 거면 연예인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냥 프리랜서 일하고 있어요. 프리랜서죠. 네.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프리랜서 일도 하면서 그걸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찾아내는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시간 될 때만 그냥 찾아가서 찍어 올리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유명인들만 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유튜브에 수익성을 좀 위해서? 뭐 그것도 솔직히 좀 있죠. 그럼 유명인들 사인받아도 수익성을 뭘로 창출할 거예요? 그걸 현실적으로 따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인들 사인받아 갖고 오면 어떤 누가 사갖고 그걸 경매에 붙여갖고 그냥 그냥 추억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뭔가 시작했을 때는 수익성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걸 연관된 사업 비즈니스들을 시작을 해야지만 본인이 버틸 수 있어요. 무작정이잖아요. 그냥 유명인들 가서 사인받은 조회수 올리겠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건 돈을 못 벌어요. 막말로 해서. 그럼 유튜브 어떻게 운영할 건데? 본인이 서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25, 30인데 막말로 해서. 그거 어떻게 운영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에 그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바꾸고 이걸 해서 무언가의 비즈니스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작정 인기 있는 사람 가서 사인만 들이대고 사진 찍고 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옛날 때 영화 시사회 하면은 지금 형님 돌아가셨는데 형님 이름이 뭐였더라? 짱구 형인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그냥 옛날 때 그냥 사인만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인해줘 했는데 그 형은 그냥 그게 좋아요. 그리고 회식 때 가서 그냥 밥 먹고 하시는 형인데 그런 형들은 사실 의미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 그게 그냥 생활에 낚이신 거지. 근데 본인은 지금 유튜브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상관없어요. 만약 그걸 경매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그 수익금만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디 가면 사인 팔 것처럼 이러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169명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본인은 수익성을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 아니니까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상처받지 마요. 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이해가 돼요. 네. 필터링을 안 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모르거든요, 자기는. 옆에서 얘기하는 거는 간섭이고 그냥 훈수예요. 근데 나는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건 간접 경험이고 난 직접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하죠. 사실상. 딴 거. 너무 또 뭐라는데 죄송합니다. 다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잘 되길 바래요, 진짜. 저는 항상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거 갔을 때도 사장님 제가 어떻게 조회수가 나올지 어떻게 시청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장님한테 잘 되길 원합니다. 항상 그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해요. 네, 무조건이.
부탁드려요 혹시. 네. 저는 한 번씩 하다가 슬럼프가 슬럼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슬럼프가 없고요. 네. 보영님께서는 어떻게 슬럼프를 아 저는요 형님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는요 생각을 안 해요. 슬럼프가 없어요 형님. 뭐냐면 형님 생각해서 바뀌려면은 형님 생각을 하겠어요. 유튜브는 정답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형님. 그냥 일반인이었고 형님 평범했던 제 친구가 유튜브 시작했는데 걔는 3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어머 재벌이 됐어요. 근데 형님 이게 답이 없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뭐냐면 카메라 켜고 모델도 해야 돼요. 형님. 모델 찍어보고 계속 실험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거 찾으면 결이 올라가요. 근데 그래서 형님 저는 왜 힘든 적이 없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어요. 근데 형님 그때 놓쳤어. 그냥 그거 할 바에 그거 생각해서 소주 빨 바에는 차라리 카메라 켜서 뭐라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다 보면 지금은 여기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 생겼을 때 뭐랬냐면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 10명, 5명 놓고도 그냥 라이브 했어요. 그냥 그걸로 평화를 찾고 그리고 애들 와서 찍고 그냥 계속 검수하고 그냥 이것만 생각했어요. 딴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나진 않았지만 자생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형님 사실 2만, 3만인가 그런데 지금 저 구독자 신경 안 쓰고 조회수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요. 그냥 주구장창. 근데 지금 너무 바빠요 외국이. 그래서 근데 형님 그거는 하다 보면 형님 생기는 경험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무언가를 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린 적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멘탈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형님. 집에 가서 자고 나와서 체력에 따라서 운동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카메라 들고 뭐라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찍어놓은 거 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형님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개월치에 지금 다 찍어놔서 저는 지금 어디 당장 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뭘 찍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또 네네네네. 저는요. 저도 원래 좀 다른 사람 시선을 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네. 제가 조울증이란 그런 걸 알은 지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거는 한 7번, 8번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콘텐츠 채널을 만들었다가 그게 뭐 저작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그거 빼고 이제 패션 옷가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내용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또 이게 그냥 이게 제 결과물이 만족 못하는 거죠. 제가 봤는데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때가 투잡할 때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제 조울증 이야기 게스트 콘텐츠로 아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같이 아팠던 사람들을 이렇게 일상생활 잘 나아갈 수 있는 목소리가 떨리노. 아니에요. 얘기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이지만 이게 저희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뭔가 하여튼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아니면은 뭐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제 극복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콘텐츠 몇 개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얘보다는 조금 조회수가 아주 조금 더 있긴 있었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아빠하고 이제 주변에 남자친구가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시작을 했으면 그냥 네. 계속 알리고 싶거든요. 네. 왜 이런 병이 일어나는지 사회적으로 자살이면 자살, 뭐 네. 정신적인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네. 사람들은 왜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말 걸어도 미친년 취급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어떤 아저씨가 길 가다가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세상이 무서워졌으니까 이런 병도 많아지고 그런 병 가진 사람들이 이제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풀어주고 싶고 선입견도 있을 거고 물론 저도 그 조현병이 아니라 조울증이지만 그런 편견 같은 걸 좀 깨주고 싶고 또 자기 주변에도 분명 우울증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종.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 패션으로 다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도 우울증, 뭐 조울증, 어떤 병들 고안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다른 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 그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 뭐 공황장애, 무슨 조울증 등등등 그건 병이 아니라 증상이지 않나. 일부러 제한해서 떨쳐내려고.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네.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로서 지금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되게 심각해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오빠로서 얘기할게요. 본인이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 그게 너무 편하고 네. 좋고 네.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아,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거가 남자친구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뭔가 카드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리고 아빠가 아니라고 한들 아빠는 이제 그게 트라우마인 거죠. 제가 이번에 많이 옛날에 했었던 게 네. 이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잡되지 않겠나 이런 악플 이런 거 이런 그런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조울증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없어질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잘 몰라서요. 네. 약물을 먹고 꾸준히 계속 이제 평생 먹어야 될 수 있고 네네. 야간이 처음에 12알, 13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 한번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가 이제 지금은 약물이 조금 많은데 네.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알, 3알 이 정도로 해서 오늘같이 저도 계속 낮에는 사회생활 하고 맨날 다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뭐 누가 내한테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네. 옷으로 봐도 이렇게 옷도 잘 입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좀 공감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조금만 더 저 사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끊어줬으면 좋겠고 약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아빠가 항상 하라는 게 네 약 안 먹었지? 뭐 이런 말 친구들이 약 안 먹었나? 이런 말을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하여튼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많은데 그걸 그냥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빠라고 한 해줘. 번 더 네. 오라버니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올렸던 게시물이 최근 게시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해볼까 생각. 제가 지금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장 그냥 오빠로서 얘기한다면 네.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항상 제가 중요시하는 게 선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애티튜드인데 이제는 본인이 성인이잖아요. 성이 몇 살이죠? 32살입니다. 32살이죠. 네. 그 본인이 알았던 면들에서 본인이 많이 도와주셨던 건 이해하나 지금의 인생은 본인 인생이에요. 아빠가 끝까지 자기를 책임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아빠를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모셔야 되는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근데 본인 인생은 본인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싶잖아요. 투자를 하면서도. 그렇죠?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근데 할 거잖아요. 하고 싶고. 이미 채널을 만들어놨고 이제 게시물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병원 가면서 이제 아빠가 하지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없앨 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들로 내가 조금은 스톱하게 된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상? 약간 그렇죠. 멈추게 된. 네, 게시물 콘텐츠는 지금 만들 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결국 나는 잘 하고 있었는데 약간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잠깐 멈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의지는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잖아요. 그럼 하면 되죠. 하면 되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극복되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돼요. 분명 아플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도. 근데 중요한 건 아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우면 돼요.
저는 악플을 한 100만 개는 씌울 것 같아요. 저는 악플을 씌워요. 대신 읽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속으로. 진짜. 그래서 막 뭐라고 써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너나 열심히 살아, 이 새끼야. 나는 하루에 잠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속으로 생각하면서 지워요.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데 좋은 얘기도 모자를 파네. 남을 까고 짓밟고 네 생각은 이렇고요.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럼요. 악플이 있으면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걔는 내쫓으면 돼요. 걔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상하잖아요. 내쫓고 혼자서 얘기하고 그냥 올려도 컨텐츠는 남아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모여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빠로서 얘기하자면 아빠,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 기준이에요. 본인이 멈추게 된 계기가 혹시 그들의 이야기로서 멈추게 됐다면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해요. 하고 유튜브에서는 많은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비록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극복한다면 약은 안 먹을 수 있어요. 만큼 강해질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또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만약 그거보다 좀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솔직히 발전이 없다고.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건강한테 돼요. 뭘 하라고 하는 거는 왜? 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오늘 처음 봤죠? 당신은 나 처음 봤죠? 나도 당신 처음 봤잖아요. 근데 이걸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되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봤다고 얘기해서 바뀔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법방을 해요. 팝콘 가서. 맞는 얘기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팝콘이 한창 인기 있을 때 갔는데 깜짝 놀라서 다 벗고 난리쳐갖고 아우씨 이걸 안 해나 그랬죠. 근데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하여튼 본인 것 본인이 항상 했어요. 두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두 분만. 없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너무 조용히 계셔갖고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자주 한다 하셨는데 네. 하실 때 혹시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정해졌으면은 그래 바로 하시는지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주변 인프라한테 한번 조언이나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지. 아니요. 상대한테 답은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카메라 갖고 틀으라고 해서 찍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만 밝혀드리면 이게 결국은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못하는 애들이 뭐냐면 카메라 4-5대 갖고 와서 6시간, 8시간 찍어요. 그럼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화려한 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찍으면 편집이 일주일에서 열흘 걸려요. 그렇게 하세요 혹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광고 문의가 들어서 광고를 찍어도 45분에서 1시간. 그리고 컨텐츠 촬영은 시골 학교는 25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TV전은 무조건 1시간 안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선이 있어요. 1시간 안에 찍을 수 있다. 왜? 유튜브는 8분에서 12분에 모든 것이 쇼부되는 거거든요. 사실 쇼부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각이 나면 찍어보면 훈련이 돼서 이걸 어떻게 빨리 찍어야 될지 시뮬레이션이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킥들이 편한 건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배우 활동을 했잖아요. 배우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봐서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머릿속에 심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찍기 전에 저는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스토리라인을 저 안으로 이제 입을 시켜서 찍으니까 사실 가면은 매장 안에서 뭘 찍든 아니면 외부에서 찍든 그게 그대로 그림에서 소스만 더 편집적으로 더 부가적으로 생겨서 영상 컨텐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팀들은 그런 것들은 좀 편하죠, 솔직히. 네, 그걸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남들이 답은 주지 않는다. 100%.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했던 사람도 본인이 하는 건 말하지 않는다. 그게 맞고 지금 있어야 돼요. 또. 저
빨리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네. 무조건적으로 양을 많이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네. 왜냐면 콘텐츠는 양보다 질이 안 양이에요, 양. 네.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운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는 내가 아까 캐시카우에서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연결되는 사업 비즈니스를 좀 생각해 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수익을 따라 광고 수주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광고 수주가 따로 돈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곳에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줘서 광고를 찍어달래요. 그럼 그죠. 외부적인 광고 수익이에요. 채널 수익은 따로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광고 수익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의 또 채널 수익, 조회수 수익은 또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유튜브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거 뭐냐면 라이브 시청 권한을 줘요.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걸 줘요. 그럼 라이브를 하게 되면 라이브에서 또 뭐가 되냐? 수익 차출이 또 생겨요. 슈퍼챗이나 뭐 계좌원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생겨서 사실 버티는 거예요. 사실. 네. 저 같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로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딴 데 아프리카 TV나 예를 들어서 저도 제약이 많았었는데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는 짜치지가 않잖아요, 지금. 짜세 나오잖아요, 지금 유튜브는. 왜냐면 세계적인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서만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하면 몇천 명인 건데 저 같은 친구들이 몇만 명이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저는 그냥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게 더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고리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무작정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서 저같은 실패를 좀 줄이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조금만 조언을 들어서 조금 더 좋은 길로 제가 길라잡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어요. 그냥 우리 인연은 사실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한마디에서 이거 마이크 잡고 이런 것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 한마디가 사실 도움이 돼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잘 되면은 저는 되게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없나요? 있으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두려움 없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원래 이거 외에도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에 굉장히 지쳐있을 때는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건 내 자신을 찾아가려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치? 내 자신을 이해 못하면 유튜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꼭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시작하든 아니면 어떤 만든 것을 옆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뭐가 되든 간에 내 스스로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좀 확장형으로 연결고리를 많이 만드세요. 결국 유튜브라는 것도 구글에서 만든 회사지만 구글도 수익원이 있어야지만 본인 채널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상위로 올려줘요.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은 채널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수익도 안 만들어지니까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저도 라이브를 하고 수익 창출을 만든 이유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유튜브 구글에서 월에 얼마 갖고 오네? 얘네가 40% 떼가요. 10%도 60%만 갖고 100만 원 하면 4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드려도 이게 결국 월세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월세 내고 뭐 직원 임금이 빠져나서 상관없대요. 근데 그래도 이게 채널이 상위로 올라가고 알고리즘이 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깨끗하고 유익하고 재밌고 즐거운 유튜브를 만드시던 운영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로 제가 제일 감사드린 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